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심플한 쉐입에 라탄 느낌이 가득한 토트백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쉐입 자체는 굉장히 미니멀하고 심플한 느낌이지만 라탄 느낌의 패턴과 그리고 기성품처럼 깔끔하고 탄탄한 핸들이 큰 포인트를 줘서 심심하지 않고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기성품 같은 가방이에요. 질감 자체가 굉장히 매트한 느낌이기 때문에 색상 상관없이 바캉스 아이템 또는 데일리 아이템으로 활용도 높게 사용하실 수 있는 가방입니다. 자, 실은 루피 두 종류를 사용했는데요. 내추럴한 느낌은 살리고 또 실 두 겹을 잡고 사용하기 때문에 한 겹을 잡고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튼튼하고 실용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밑면을 보시면 이렇게 가방 바닥에서 코를 주어서 쭉 올라가며 떠주기 때문에 바닥을 따로 뜨는 수고를 덜고 처짐은 완벽하게 보완한 그런 가방이에요. 가방 높이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광목 파우치와 함께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디 부분에서 사용된 실은 검정색 실, 루피 실 사용했고요. 그리고 베이지색 샘플은 루피 내추럴 실을 사용했습니다. 이 두 가지 실은 다른 실이고 실 용량이나 두께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준비물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핸들을 보시면 중간에 가죽끈을 넣고 여러 겹의 실을 따서 이렇게 탄탄하고 정갈한 핸들을 만들어 줬는데요.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까지, 바디에 연결하는 부분까지 깔끔하게 마감을 하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꼼꼼하게 따라해 주시면 완성도 높은 가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가방 패턴 자체는 빼뜨기 없이 쭉 빙글빙글 돌려서 만드는 구조라 어느 각도에서 봐도 정말 깔끔하게 완성하실 수 있고요. 패턴 자체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고 또 손잡이 연결도 동일한 방법으로 네 군데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코바늘 기초 기법을 숙지하신 상태에서 변형 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디 자체에는 변형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하고요.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꼭 코바늘 기초 기법을 숙지하신 상태에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렇게 깔끔한 쉐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땀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방 자체가 바닥에서 코를 줍고 일자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잘 올라가려면 손땀 조절 꼭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종이실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모양이 잡히지는 않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스팀으로 가방 모양을 잡아주긴 하지만 어느 정도 깔끔하게 완성하려면 일정한 손땀으로 떠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종이실로 작품을 두세 개 이상 만들어 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물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실은 루피 또는 루피 내추럴 둘 중에 하나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보시면 두 볼과 세 볼 이렇게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루피랑 루피 내추럴은 다른 실이기 때문에 루피 내추럴이 조금 더 용량이 적습니다. 같은 무게지만 미터수가 루피 내추럴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루피 내추럴은 세 볼로 구성하고 루피는 두 볼로 구성을 했어요. 요 검은 색깔 샘플 같은 경우에는 루피 두 볼을 남김없이 전부 다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유량이 조금 타이트한 편인데요. 루피 실을 선택을 해서 두 볼로 만드실 분들은 가방 바닥으로 바디를 뜨기 전에 먼저 손잡이 파트에서 필요한 실을 소분한 다음 남은 실로 가방 바디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가방 높이를 조금 더 높게 올리고 싶거나 손땀이 널널하신 분들은 루피실 한 볼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루피 내추럴은 세 볼로 여유 있게 완성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 두 가지 실은 굵기 차이도 미세하게 있기 때문에 손잡이 부분에서 실을 소분하는 것과 바디 부분 단수 뜨는 부분에서 단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 영상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영상에서는 이 루피 내추럴로 떠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가방 바닥. 가방 바닥 같은 경우에는 날씬 타원형 가죽 바닥 스몰 사이즈 그리고 베이지 색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둥근 가죽 끈도 한마 같이 준비했는데요. 바탕 실과 비슷한 색깔로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 가죽 바닥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면 이렇게 2개가 오는데요. 이 부분을 겹쳐서 하나처럼 잡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실을 2줄 잡고 뜨기 때문에 굵은 8호 코바늘 사용해서 바디 부분 떠주도록 할 건데, 바닥에서 코를 줍는 부분은 구멍이 작기 때문에 6호 코바늘로 코를 주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부가적인 준비물이 조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실 잘라줄 가위랑 정리해줄 돗바늘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고요. 마커는 여유있게 4~5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 가죽끈이나 실 부분 소분할 때 길이를 꼭 재줘야 되기 때문에 줄자도 꼭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가방 완성 후에 달아줄 너트 라벨도 원하시는 색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베이지색 샘플에는 요 밀크 색상, 그리고 검은색 루피 샘플에는 요 버터 색상 사용한 점 참고해 주시면 돼요. 요 라벨을 달아줄 수혜용 실과 바늘도 같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요 실과 바늘 같은 경우에는 가죽끈을 고정할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필수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방 끈을 따을 때, 소분할 때 필요한 자투리 실도 소량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요 순간 접착제도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요 손잡이를 보시면 손잡이 부분에 닿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꼭 순간 접착제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 상관없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가방에 사용된 강목 주머니는 25×20 사이즈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뜨기 전에 가방 사이즈 조절하는 법 여러분들 여쭤보실 것 같은데요. 가죽 바닥을 사용하기 때문에 코수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 가방 바닥 사이즈를 다른 사이즈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영상에서는 이 스몰 사이즈, 단일 사이즈로 만들고 샘플도 모두 스몰 사이즈로 제작하긴 했지만, 도안과 영상에서는 라지 사이즈 바닥 사용하는 팁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위쪽이 우리가 영상에서 사용할 스몰 사이즈고요. 아래쪽이 여러분들께 팁을 드릴 라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2가지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뜨는 방법은 전부 동일해요. 다만 이 구멍의 개수가 스몰과 라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구멍에 맞춰서 코 줍는 부분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스몰 사이즈 코 줍는 부분 설명, 그리고 라지 사이즈 코 줍는 부분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방식 자체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라지 사이즈 뜨실 분들은 이 부분 캡처해서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2코씩 주워주시고, 까만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1코씩 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코 줍는 방법 자체는 뒤에 있는 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 캡처해서 코 줍는 부분만 다르게 주워주시고, 코 줍기 이후에는 코 늘림 없이 쭉 그냥 단수를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시는 단수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라지 사이즈 소유량은 높이에 따라 3볼에서 4볼 정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코수가 스몰, 라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서 가방 핸들 부분, 구멍 만드는 부분에서 핸들 길이의 구멍 사이 간격도 여러분 편물 보시면서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둥근 가죽 끈으로 가방 핸들을 감싸서 닦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방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이 핸들 만들 때 끈도 스몰 사이즈 도안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자르고 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 닦는 부분도 끈을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몇 가닥을 더 추가해야 되는지 규칙 같은 것도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자유롭게 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루피 내추럴로 떠줄 거기 때문에 3볼 중에 2볼 먼저 준비해 준 상태고요. 사용하시는 실 색깔에 맞춰서 가방 바닥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베이지 색깔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모사용 6호 코바늘 사용해서 이 바닥에서 코바늘을 넣어서 코를 주워주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루피 내추럴 사용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비닐에 감싸져 있는데요. 이 비닐을 전부 다 뜯지 마시고 이 가운데 부분에만 가위집을 살짝 내줘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주시고 2겹을
한 번에 잡아서 사용해 줄 거기 때문에 한쪽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내줍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 살살살 코바늘로 끌어서 꼬리실 찾아주시면 되고요. 한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꼬리실 찾아서 실을 한 번에 두 줄을 잡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루피도 마찬가지고요. 루피실 사용법은 위에 카드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저는 요 루피 내추럴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실 두 줄 잡아서 한 줄처럼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제 요 가죽 바닥에서 코를 잡아주도록 할 건데요. 구멍마다 코를 줍는 코수가 다르기 때문에 요 그림을 참고해서 코를 주워주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 까만색 동그라미랑 빨간색 동그라미가 두 개가 번갈아서 나오게 되는데요. 까만색 동그라미에서는 코를 한 코씩 주워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빨간색 동그라미에서는 코를 두 코씩 주워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뜨기로 코를 주워주도록 할 건데요. 화살표 위치에서 저랑 똑같이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코를 주워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위치는요, 요 가방 중심, 가방 바닥에 가로에 중심이 지나가는 요 선 보시면 요 굴곡진 부분에서 중앙 부분 하나, 둘, 셋, 네 칸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네 칸에서 이동해서 마커로 잠깐 표시를 해주고, 이 상태에서 아래로 8칸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 이동했을 때 요 마커 꽂아놓은 부분과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시면 시작 위치를 잘 잡아주신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도록 할 건데 실 두 겹 바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루피 내추럴 두 겹 사용해서 떠주도록 할 건데, 루피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설명처럼 실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손잡이 부분 만들 실을 먼저 잘라서 소분을 해 두시고 남은 실로 사용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꼬리실은 많이 남길 필요 없이 조금만 남겨두고 매듭을 한번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루피랑 루피 내추럴 모두 두 겹을 사용해서 떠주는 거고요. 바늘은 모사용 6호 코바늘로 사용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가방 바닥에 들어가는 구멍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6호 코바늘로 코를 주워주셔야 하고요. 마커 꽂아져 있는 부분부터 코를 주워주도록 할게요. 마커는 잠깐 빼두고 마커 꽂아져 있던 구멍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지금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서 중간에 마커를 꽂아서 한번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바닥은 짧은뜨기로 코를 주워주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는 실을 그대로 끌고 나와줍니다. 자, 실 끌고 나올 때 실 굵기가 이제 두 겹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팁에 잘 안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잘 걸리게끔 해주셔야 깔끔하게 코를 주워줄 수 있습니다. 자, 살짝 당겨서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짧은뜨기 하나 한 것처럼 이렇게 매듭이 하나 생기는데요. 여기도 조금 당겨주고 뒷모양이 너무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지금 짧은뜨기 하나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커로 첫 코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우리가 지금 화살표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한 거고 빨간색 동그라미니까 두 코씩 줍기. 그러면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넣어서 코를 주워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시면 이 구멍마다 간격도 있고 우리가 8호 코바늘로 바디를 떠줘야 되기 때문에 이 코 크기가 너무 작으면 가방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코를 주워주실 때 이 부분 이렇게 바늘로 움직이면 코 크기가 커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약간 조절해서 살짝 느슨하게 떠지도록, 이 코 크기가 너무 작지 않도록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다음 코 뜰 때는 약간 바늘을 빼서 살짝 느슨하게 이 바늘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같은 자리에 바늘 한 번 더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죽 바닥에서 코를 주울 때는 겉면이 여러분을 보도록 두고 주워 주셔야 하고요.
요 검은색 부분이 보이는 앞면은 바깥쪽에 보이도록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자리에 바늘 한 번 더 넣어서 그대로 실 끌고 올라온 다음 약간 움직여주면 뒷부분도 조금 깔끔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움직여준 다음 그대로 감아서 통과하면 짧은뜨기가 하나, 두 개가 같은 구멍에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 크기가 너무 작지 않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다음 코 뜰 때도 약간 바늘을 빼서 잘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 그 다음 코도 한 코에 2개 넣어서 2코를 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한번 당겨준 다음 살짝 바늘 빼주고 같은 자리에 다시 한번 넣어서 움직여준 다음 감아서 통과. 한 번 더 당겨서 타이트하게 매듭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조금 더 탄탄하게 깔끔하게 코가 주어지고 윗부분도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다만 다음 코 뜰 때는 바늘을 살짝 빼서 떠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 하나, 2번 해서 코를 주워줬고요. 자, 다음 구멍, 3번째 구멍에서는 한 코만 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약간 느슨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짧은뜨기 하나, 당겨준 다음 바늘 살짝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하나, 둘, 셋 중심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코는 또 2코 늘려뜨기로 한 코에 2코씩 주워주도록 할게요. 실이 잘 걸릴 수 있도록 바늘을 푹 찔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겨준 다음 살짝 빼주고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당겨준 다음 빼주기. 자, 이렇게 해서 한 구멍에 2코 주워준 상태고요. 바늘 또 조절해 주신 다음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에도 당겼다가 놓고 같은 자리 한 번 더 당겼다가 놓고. 자, 이렇게 해서 2번째 코 주워줬고 3번째 코도 깔끔해지도록 실을 움직여준 다음 당겨주고 놓고 같은 자리 한 번 더 당겼다가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둥근 부분, 이 부분 코를 주워줬고요. 자, 이제 대칭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요 3코를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하면 한 코, 2코, 2코가 되겠죠? 바늘 약간 빼주신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만 해서 당겨준 다음 놓고 나머지 2개의 구멍에는 각각 2코씩 주워주도록 할게요. 당겼다가 놓고 같은 자리 한 번 더 당겼다가 놓고. 자, 하나 더 남았죠? 자, 이런 식으로 실 한 가닥만 끌려 나오면 코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풀고 다시 2가닥 실이 모두 다 끌고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주워주셔야 돼요. 놓고 다시 같은 자리 한 번 더 주워주고 풀어주시면 자, 이렇게 곡선진 부분, 이 끝부분에는 지금 코가 다 주어진 상태예요. 보시면 2코, 2코, 1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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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 둘, 둘이 됐어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직선 부분 보시면 쭉 주워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마커를 꽂아 놓은 곳은 이 마커를 여기 뜨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위치예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코가 됐을 때 딱 수직으로 만나는 위치죠. 자, 여기까지 이 코 전까지 떠주시면은 이게 한 세트가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한 세트만 드리도록 할 건데 이걸 한 번 더 쭉 반복해서 반대쪽 마커까지 떠주시면 돼요. 자, 직선 부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직선 부분에서는 한 코 주어주는 거를 3번 해주시고 그리고 2코 주어주는 거를 한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바늘 살짝 빼주고 다음 구멍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옆에 코 둘, 그 옆에 코 셋.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각각 한 코씩 3번 주어줬고요. 4번째 구멍에서는 2코를 주어주시면 돼요. 하나, 같은 자리에 둘. 자, 이렇게 하나, 둘, 3코 줍고 한 구멍에 2코 줍는 걸 4번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 코부터 바늘 살짝 또 빼주고 하나, 둘, 셋, 4번째는 한 구멍에 2개. 하나, 둘. 자, 2번 더 반복해서 요 근처까지 와보도록 할게요. 4번째 같은 자리에 한 번, 두 번 넣어주시면 하나, 둘, 3코가 남아요. 이 3코는 각각 하나씩 코를 주어주시면 됩니다. 바늘 살짝 빼주시고 하나, 둘, 마커 전 마지막 구멍에 셋, 당겼다가 바늘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 주어줬는데요. 자, 우리가 시작했던 위치가 똑같은 위치가 되었어요. 편물을 돌렸기 때문에 똑같은 시작 위치로 와줬고 지금까지 했던 방법 한 번 더 반복해서 이 마커 근처까지 와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위에 규칙 참고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은 방법으로 같은 코스로 주어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코를 주어준 상태고요. 나머지 총 7개의 구멍에도 이어서 해주도록 할게요. 자, 꼬리실은 이 뒤로 감춰서 한 번에 떠주시면 나중에 정리하실 필요가 없어지고요. 시작 마커 걸어놓은 부분까지 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뒤쪽으로 보내주고 바늘에서 살짝 빼준 상태에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4번째는 2코 주어주시면 돼요. 한 번,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넣어서 2코 주어주고 마지막 3개의 구멍에는 각각 하나씩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구멍에 빠짐없이 코를 주어준 상태고요. 겉면을 보고 주어줬기 때문에 스티치 모양이 겉면에 나오게 되었어요. 자, 이제 시작 마커는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는
자,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요 매듭 지어진 부분인데요. 보시면 V자 모양, 가로로 누워져 있는 V자 모양 중에 위에 있는 요 바깥쪽 한 가닥에만 빼뜨기로 마무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줍기가 끝났고요. 이제 이 코바늘은 제거해 주시고 8호 코바늘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8호 코바늘 가져오셨으면 바늘을 빼놓은 구멍에다가 다시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단부터 떠주도록 할 건데요. 실을 손에 잘 감아주시고 기둥사슬을 하나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편물을 돌려서 안쪽 면을 보면서 테두리를 제외한 단까지 전부 다 안쪽 면을 보고 떠주도록 할 건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코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자, 보시면 우리가 방금 빼뜨기 했던 코고 빼뜨기 했던 첫 코 자리예요. 첫 코 자리 그리고 두 번째 코가 되는데 반대로 이제 돌려서 진행을 해줄 거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서 코 시작하는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자, 첫 코는요, 요 마지막 코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빼뜨기 해줬던 코 있죠? 요 가로줄 보이실 거예요. 자, 기둥사슬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코예요. 기둥사슬 방금 만들어준 요 V자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에 마커를 걸어서 다음 단에서 뜰 첫 코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코는 바로 왼쪽에 있는 코. 자, 우리가 시작했던 위치에서 하나, 두 코를 넣어줬죠? 첫 번째 코, 그리고 두 번째 코가 마지막 코가 됩니다. 여기에도 마커를 걸어서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코를 처음 주워준 코가 첫 번째 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워준 코가 마지막 코가 되도록 방향을 돌려서 쭉 진행해서 주황색 마커가 걸려있는 코까지 떠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한 가닥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두 가닥 모두 꽂아서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마커도 마찬가지로 빼뜨기 해줬던 가로줄 V자 바로 꽂아주시면 돼요. 자, 바늘에 걸려있는 이 실을 제외하고 하나, 두 번째 V자에 마커를 걸어주시면 첫 코 표시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1단부터 떠주도록 할 건데요. 1단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같은 기법으로 쭉 떠주는 거라 처음에만 잘 익혀주시면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가방이 바닥에서 코를 주어서 일자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꼭 일정한 손땀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스티치는 안쪽에서 떠야 바깥쪽에서 보여지는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쪽 면을 보고 뜨는 거예요. 기둥사슬 하나 올린 상태에서 바로 첫 코 자리부터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커 제거해 주시고요. 자, 위에서 보면은 지금 V자 다 보이실 거예요. 살짝 돌려서 보시면 이 V자 중에 안쪽에 있는 V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 있는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떠주도록 하고 바깥쪽 한 가닥은 살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랑뜨기 기법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앞쪽 이랑 뒤쪽 이랑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 앞쪽 이랑에만 뜨는 앞 이랑뜨기 기법으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 한번 감아주시고 말씀드렸던 두 가닥 중에 앞쪽에 있는 이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찔러주세요. 자, 그럼 이 바늘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이 바깥쪽 한 가닥은 살아있게 됩니다. 지금 빼뜨기 코에 넣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V자 기준으로 이 안쪽에 있는 이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찔러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늘에 실 한번 감은 상태로 바늘 찔러줬고요. 그대로 실을 끌고 와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가닥의 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감아서 빼면은 긴뜨기나 한길긴뜨기가 되지만 이 상태에서 실을 바늘에 감지 않고 보통 뜨는 것처럼 이렇게 감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 바깥쪽 가닥, 가장 왼쪽에 있는 이 가닥을 품어서 그대로 두 가닥을 통과시켜 줍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올려져 있는 상태고요. 바늘에 실 감아서 안쪽에 있는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찌르고 실을 끌어온 상태에서 약간 넉넉하게 끌어와 주셔야 스티치가 통통하게 나와요. 하나, 둘, 세 가닥이 있으면 이 왼쪽 가닥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잡아주신 상태로 이 후크 팁을 이용해서 하나, 두 가닥, 오른쪽에서 하나, 두 가닥을 모두 통과시켜 줍니다. 모두 살살살살 돌려서 통과시켜 주면 자, 이렇게 바늘 아래로 가로줄이 여러 겹 생기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쪽에서 스티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스티치가 생기는 거고요. 자, 한 코를 뜬다 하더라도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옆에 코 쭉 이어서 떠주도록 할게요. 바늘 바로 아래 걸린 V코. 자, 이렇게 크게 V코가 걸렸죠? 마커를 걸어서 첫 코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었으면 실을 한번 살짝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당겨주셔야 요 코가 깔끔하게 정돈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바늘을 약간 살짝 여유 있게 빼주셔야 가방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너무 당겨서 뜨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겠죠? 약간 여유 있는 상태에서 요 검지손가락이랑 바늘 잡은 손을 잘 움직이면서 장력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다음 코도 바늘에 실 감고 바로 옆에 코 안쪽에 있는 한 가닥 요 앞 이랑에만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한 가닥은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늘에 실 감아서 끌고 온 다음 하나, 둘, 세 가닥 있을 때 왼쪽에 있는 한 가닥을 오른손가락으로 잘 잡아주시고 하나, 두 가닥을 전부 다 살살 돌려서 통과시켜 주세요. 자, 지금 처음이라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서 빼는 게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요. 뜨시다 보면은 굉장히 손에 익고 이 기법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만 고생하시면 위에는 조금 더 쉽게 뜨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움직이면서 잘 정돈해 주시고 보시면 자, 이렇게 가로 모양으로 V자가 통통하게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코는 원래 잘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가로 무늬가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왼쪽 코에도 쭉 이어서 해주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 감고 앞에 있는 한 가닥, 앞 이랑에만 바늘을 찔러주셔야 돼요. 요 두 가닥을 이렇게 전부 다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요 한 가닥, 한 가닥이지만 실을 두 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겹이 되겠죠. 요 앞에 코는 이렇게 살아있도록 앞에 가로줄 그대로 남겨지도록 바늘 찔러주셔야 되고요. 실 끌고 와서 하나, 두 가닥을 전부 다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약간 당겨주고 조절해준 다음 다시 감아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늘에 한 번 더 실을 감고 코를 통과하면 긴뜨기나 한길긴뜨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실을 감지 않는 상태에서 통과하는 것은 변형된 기법이기 때문에 변형 긴뜨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가닥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한 가닥이 빠지지 않도록 손으로 잘 잡아주시면 좋고요. 앞에 있는 두 가닥을 모두 통과. 지금은 바닥에서 코를 주워서 뜨고 있는 거라 조금 뜨는 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윗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뜨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여기도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해 주시고 이어서 쭉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가방은 이제 코 늘림이나 줄임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변형 긴뜨기만 쭉 떠주시면 되고 마지막 이 부분에서 별도의 빼뜨기 없이 빙글빙글 올라가면서 진행되는 기법이에요. 바늘에 실을 감고 그 옆에 코, 여기는 늘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코가 뭉쳐 있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 가닥만 찔러서 밖에 있는 가로줄 전부 다 살아있도록 해주신 다음 실을 끌고 와줍니다. 하나, 둘, 세 가닥 있으면 감지 않고 그대로 그냥 통과. 살짝 당겨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 자, 지금 이렇게 V자 코가 생기는데요. 이 코가 너무 작아지면은 가방이 안쪽으로 말려들어요.
그래서 이 V자 코가 통통하고 약간 길쭉하게 나올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가방은 별도의 기법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진 않지만 손땀 조절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감아서 하나, 둘, 세 가닥 있을 때 감아서 통과. 감아서 앞에 이랑에만 바늘 찔러주시고 끌고 나와서 세 가닥 있을 때 감아서 통과. 그리고 살살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게 안 당겨졌을 때는 조금 이 코 모양도 너무 길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여기 나오는 스티치가 좀 골고루 정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당겨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 모양 보시면 길쭉길쭉하게 잘 나와 있고 겉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코가 스티치가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로 V자로 쭉쭉쭉쭉 생기고 있죠? 자, 이 모양이 유지되도록 한 바퀴 쭉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기법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별도의 설명을 더 볼 필요 없이 쭉 뜨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만 봐주시면 되는데요. 스티치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분들 위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코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손땀 조절해 주시고요. 바늘에 실 감아주세요. 자, 여기 이 루피실이 이렇게 약간 말려 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펴줄 필요는 없습니다. 바늘에 감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금 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실이 한쪽은 타이트하게 감기고 한쪽은 느슨하게 감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골고루 스티치가 예쁘게 나오지 않겠죠. 이 부분만 주의해서 바늘에 실 감아주시고 앞에 있는 한 가닥에 바늘 찔러준 다음 끌고 나와서 하나, 둘, 세 가닥 있을 때 요 왼쪽에 있는 한 가닥은 손으로 잘 고정해준 다음 두 가닥을 통과시켜줍니다. 약간 당겨서 정리. 이어서 앞에 있는 한 가닥 앞 이랑에만 바늘을 찔러야 뒤에서 봤을 때 가로 한 줄 그대로 살아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무늬가 지금 요 바깥에 한 줄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직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꼭 앞 이랑에만 바늘을 찔러주셔야 되고요. 감아서 통과. 당겨서 정리해주고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요 손땀 조절하는 것도 여러분 손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절이 돼서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실도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당겨서 정리해 주시고요. 원래 바닥에서 코를 줍고 그 다음 단을 뜰 때 바닥 잡는 게 조금 힘들어서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울 수 있어요. 기법만 익숙해지면 위에까지 뜨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무늬 연습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떠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가방은 빨리 뜨는 것보다 천천히 예쁘게 뜬다는 생각으로 해주셔야 완성도가 올라가는 점 참고해 주시고 쭉 한 바퀴 떠서 한 코에 하나씩 변형 긴뜨기 떠서 마커 근처까지 오도록 할게요. 주황색 마커로 마지막 코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뜨다가 이 코너 부분에서 한 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코너 부분은 특히나 손땀이 너무 쫀쫀해지면은 이 옆부분만 안쪽으로 이렇게 허리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는 특히나 너무 쫀쫀해지지 않도록 손땀 잘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스티치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텐데 이 스티치도 똑같이 같은 사이즈로 나오도록 너무 쫀쫀해지지 않게 떠주시는 것이 좋아요. 한번 뜨고 앞에 한 가닥에만 바늘 찔러서 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떠서 너무 쫀쫀해지지 않도록 스티치 크기가 큼직큼직하게 나오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떠서 마커 근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마커 꽂아져 있는 코, 바로 직전 코까지 떠준 상태고요. 이렇게 떠줬으면 총
77코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떠줘야 코를 주어준 78코에 맞게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준 거겠죠? 자,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지막 코도 마찬가지로 바늘에 실 감아서 앞에 2랑에만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러면 바늘 바로 아래 걸려있는 가로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 감고 3가닥 걸려있을 때 앞에 있는 2가닥 안쪽으로 바늘 돌려서 살살살 빼주시면 되겠죠? 살짝 잡아당겨서 모양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코를 주워준 부분부터 시작해서 1단을 쭉 떴을 때 이 위로 이렇게 V자 스티치가 보일 거고요. 겉면을 봤을 때 가로로 진행되는 이 V자 모양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반대죠. 여기 부분은 이렇게 꺾여 있다면 겉에 편물에서는 반대쪽으로 꺾여 있는 모양이 돼요. 자, 이렇게 이 가로 모양이 쭉쭉쭉쭉 위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한 단을 다 떴을 때는 이제 마지막 코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닌 빼뜨기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빼뜨기 없이 그 다음 코, 자, 첫 코죠. 첫 코에 그대로 그 다음 단을 이어가면서 떠주시는 거예요. 마커는 잠시 빼주시고, 자, 첫 코 표시 마커 잠깐 빼두신 상태에서 바늘에 실 감고 다 똑같이 변형 긴뜨기 앞 2랑뜨기로 떠서 78코를 떠주시면 돼요. 자, V자 코 중에 앞에 있는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찔러주시고요. 바늘에 실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대로 끌고 올라와서 하나, 둘, 3가닥 있을 때 왼쪽에 있는 한 가닥은 손가락으로 잘 잡아주시고 살살 감아서 통과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좀 당겨주시면 마지막 코와 첫 코가 연결되면서 다음 단이 떠지게 된 거고요. 다시 보여드리자면, 자, V자 코가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 이렇게 2가닥이었다면 앞에 있는 한 가닥에만 떠주셔야 돼요. 바늘에 실 감은 상태로 앞에 있는 앞 2랑에만 바늘 찔러서 끌어온 다음 3가닥 있을 때 통과시켜 주시고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방금 떠진 코, 요 바로 밑에 또 V코가 생겼어요. 이 V코에도 앞에 있는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찔러줍니다. 이렇게 마커로 찔러서 한 가닥 표시해 주시면 아, 이게 이 단의 첫 코였구나 하고 이 바로 직전 코까지 떴을 때 이 바로 직전 코까지 떴을 때 한 단이 다 떠졌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이렇게 마커가 나란히 한 코, 2코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떠서 주황색 마커까지 한 단 다 떴으면 다시 초록색 마커 제거하고 다음 단을 이어가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둥사슬이나 빼뜨기 없이 그냥 쭉 앞이랑 변형 긴뜨기만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단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단부터 마지막 단까지는 끝까지 반복입니다. 기둥사슬 그리고 편물 뒤집기 없이 그냥 쭉 변형 긴뜨기만 앞 2랑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자, 앞에 있는 한 가닥 다음 코도 찔러서 끌어온 다음 하나, 둘, 3가닥 있을 때 통과 당겨서 모양 잡아주시고 감고 다음 코 앞 2랑에 찔러서 끌어온 다음 3가닥 있을 때 왼쪽 한 가닥 잘 잡은 상태에서 통과 당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쭉 한 바퀴 또 떠주시면 되고요. 자, 2단까지 떴을 때 밖에서 편물을 보면 1단에 이어서 이렇게 V자, V자 총 2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편물이 그렇게 많이 자라지가 않아서 스티치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 기법으로 3단까지 뜬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손땀 조절 잘 해주시면서 떠주시면 되고 쭉 한 바퀴 돌아서 주황색 마커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 직전에 있는 마지막 코
바퀴까지 떠주셨으면 또 한 바퀴 중에 78코 중에 77코까지 떠진 상태고요. 마지막 주황색 마커로 표시해 놓은 78번째 코에도 똑같이 떠주도록 할게요. 바늘을 실 감고 앞에 있는 이랑의 한 가닥,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바늘 찔러서 끌고 온 다음 그대로 통과해서 당겨줍니다. 자, 다음 단 뜰 때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마지막 코 마커는 생략해서 떠주셔도 되고요. 조금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마지막 코 마커도 걸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단 한 바퀴 떠봤는데요. 자, 밖에서 편물을 봤을 때 이렇게 V자, 가로로 누워져 있는 V자 무늬가 생긴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3단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 잠깐 제거해 주시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요 앞에 이랑에만 쭉 떠주셔야 되죠. 바늘에 실 감은 상태에서 앞에 있는 이랑 한 가닥에만 바늘 찔러주고 끌고 와서 그대로 두 가닥 통과해 줍니다. 당겨서 모양 정돈해 주시고 다시 마커로 앞에 있는 이랑 한 가닥에만 마커로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3단의 첫 번째 코가 떠졌다는 표시겠죠? 자, 이어서 쭉 떠주도록 할게요. 한 코에 하나씩 앞에 있는 이랑에만 바늘 찔러서 떠주시고 3단까지 떴을 때 무늬가 대충 밖에서 봤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고 뜰 때 주의사항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앞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뜨는 방법 자체는 계속 똑같은 기법으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뜨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손땀을 유지하는 팁이나 혹은 실이 꼬였을 때 푸는 방법 이런 식으로 좀 돌려주면은 꼬인 부분 실이 조금 풀어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떠주시면 되고 직선 부분 다 뜬 다음 밖에서 봤을 때 편물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직선 부분 어느 정도 뜬 상태고요. 편물 돌려서 겉에서는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단이 바로바로 금방금방 크게 자라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스티치가 한 줄 한 줄씩 점점 생기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기법으로 쭉 한 바퀴 초록색 마커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주황색 마커까지 오면 다시 빼뜨기나 연결 없이 초록색 마커에서 앞이랑 변형 긴뜨기 뜨면서 다시 한 바퀴 한 단에 총 78코씩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 가방을 뜰 때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먼저 종이실이기 때문에 편물을 너무 세게 잡고 이렇게 손으로 늘리면서 뜨게 되면은 가방 모양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성했을 때도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세게 잡는 거는 이제 빨리 뜨려다 보면은 편물이 조금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편물을 세게 잡게 돼요. 그래서 이 가방은 빨리 뜬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쁘게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늘에 실 감아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떠도 전체 코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바퀴 뜨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뜨다 보면은 밖에서 스티치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고르게 잘 나오는 편이고 이 편물 자체가 나탄 느낌을 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고른 느낌이 아니어도 이런 조금 더 러프한 느낌이어도 충분히 예쁘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꼼꼼하게 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안쪽에서 편물을 뜨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안쪽으로 좀 오그라들거나 또는 편물이 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빼뜨기 없이 빙글빙글 돌다 보면은 요 시작하는 위치 우리가 빼뜨기 해줬던 처음에 코 잡아서 빼뜨기 해줬던 이 부분이 점점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그에 따라서 편물도 살짝씩 틀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전부 다 완성하고 나서 스팀을 해주시면은 전부 다 잡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절대 스팀을 해주시면 안 돼요.
스팀을 하게 되면은 이 편물이 수분을 머금어서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또 잡고서 뜨다 보면은 편물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그렇게 심하게 틀어지지 않는 정도면은 중간중간 스팀은 하지 마시고 전부 다 테두리까지 완성한 후에 스팀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루피 같은 경우에는 루피 내추럴보다 실의 굵기가 조금 더 두꺼워서 단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루피로 뜨시는 분들은 14단까지 떠주시면 샘플과 같은 길이로 제작을 하실 수 있고, 루피 내추럴, 지금 뜨고 있는 루피 내추럴은 15단까지 떠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 3단을 뜨고 있는 상태인데요. 3단 마무리하고 4단부터 15단까지 빼뜨기 없이 전부 다 앞이랑 변형 긴뜨기 78코를 뜨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로 표시해 놓은 주황색 마커 있는 코까지 앞이랑 변형 긴뜨기로 떠주시면, 자, 이렇게 또 한 단이 끝나게 된 거고요. 저는 지금 15단의 마지막 코까지 떠온 상태입니다. 자, 겉에서 편물을 봤을 때 이렇게 가로 방향의 스티치가 나오게 되고요. 라탄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정갈하게 뜨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편물이 좀 되게 우글우글 돼 있는데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뜨면서 정말 똑바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이 정도는 스팀으로 충분히 모양이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완성 후에 스팀으로 모양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 방향의 스티치가 되어 있고 단 세는 법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우리가 바닥에서 코를 줍고 떠줬기 때문에 앞이랑 뜨기로 진행을 하면서 앞에 있는 이 가로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가로줄 바로 위에 있는 V자, 이 V자 코의 개수를 위로 쭉 세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총 15단을 뜬 상태고요. 실이 루피 내추럴의 경우에는 좀 많이 넉넉하게 남기 때문에 원하시면 이 단을 그대로 더 떠서 조금 더 길게 떠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좀 가로로 길고 좀 미니멀한 느낌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광목 파우치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위로 광목 파우치가 살짝 올라오는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 이 단에서 마무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단을 더 진행해 주셔도 돼요. 자, 저는 이제 가방 구멍 부분과 테두리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총 2단만이 남았습니다. 바디 부분에서는 이제 가방 구멍 나오는 부분, 그리고 테두리 부분 이렇게 총 2단만 남은 상태예요. 자, 이제 가방 구멍 끈 넣는 부분에 구멍 위치를 먼저 표시를 해주도록 할 건데, 가방 모양이 있으면 이 타원을 중심으로 반을 살짝 접었을 때 앞면, 뒷면이라고 가장을 하면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의 구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구멍의 위치는 여러분들 손의 힘에 따라서 편물의 틀어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랑 다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빼뜨기 라인도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빼뜨기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아가 있는 상태죠. 돌아가 있는 정도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가방 구멍 부분 찾는 거는 방법만 여러분 참고로 봐주시고 위치 여러분 편물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바늘을 잠깐 빼두고 가방 바닥 부분, 타원 부분 보시면 우리가 코를 주워서 뜬 부분 중에 가운데 짧은뜨기 하나, 둘, 3개 부분이 있어요. 하나, 둘, 3개 중에 가운데 있는 2번째 짧은뜨기 위로 쭉 타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대충 저는 이 코와 이 코 사이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2개의 코를 마커로 표시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마커로 2코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는 이 끈과 끈 사이를 총 14코로 설정을 했어요. 짝수기 때문에 이렇게 마커를 2개 꽂아서 2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끈과 끈 사이가 14코이기 때문에 총 마커를 기준으로 떨어져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마커 다음 코부터 7코를 세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마커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7코 가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코 가서 마커를 옮겨주시고요.
또 주황색 마커를 기준으로 그 다음 코부터 7코 세서 이동해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늘 잠깐 꽂아두고 마커 꽂아서 표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커와 마커 사이에 14코가 있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이렇게 14코가 만들어졌고요. 자, 저랑 바닥 사이즈 똑같이 해서 똑같이 코를 잡고 쭉 올라오신 분들은 똑같이 78코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주황색 마커를 기준으로 23코 이동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황색 마커 다음 코부터 23코 세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자, 23코 그 자리에 마커를 꽂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코에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커와 마커 사이에 23코가 오도록 해줬고요. 이 초록색 마커를 기준으로 다음 코부터 14코 세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코 그 다음 코에 꽂아주시면 앞판과 마찬가지로 구멍과 구멍 사이에 14코가 오도록 똑같이 설정을 해줬습니다. 마커와 마커 사이에 14코가 오고요. 옆부분은 마커와 마커 사이에 23코가 오도록 꽂아줬어요. 자, 그럼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도 합쳐서 이 사이에 23코가 오도록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따로 설정하실 필요 없이 코수가 맞는지만 세주시면 됩니다. 마커 다음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첫 코 표시했던 마커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마커 전까지 11코, 12코에서 총 마커와 마커 사이에 23코가 오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떠주는 게 아니라 중심이 맞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고 중심이 잘 맞게 나오면 이대로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떠주는 방법은 우리가 전단, 바디단과 동일합니다. 그대로 쭉 뜨다가 마커 표시해 놓은 부분에서 마커를 만나게 되면은 사슬뜨기로 그 공간을 지나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코 마커 잠깐 제거해 주시고 단에서 첫 코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첫 번째 코 떠준 다음 그대로 첫 코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쭉 마커까지 앞이랑 변형 긴뜨기로 떠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단을 더 올리신 분들은요. 틀어짐 정도가 저랑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꼭 여러분들 편물의 틀어짐에 맞게끔 구멍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떠주도록 할게요. 열하나. 자, 마커 전까지 저는 첫 코 포함해서 앞이랑 변형 긴뜨기로 11코를 떠준 상태고요. 그 다음 코는 마커예요. 마커는 그냥 사슬 하나로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로 이 코를 떠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커 다음 코에 다시 바늘 앞에만 찔러주세요. 똑같이 앞이랑 변형 긴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마커와 마커 사이에는 총 14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앞이랑 변형 긴뜨기 14개 해주도록 할게요. 둘, 셋, 열셋, 그리고 열넷. 자, 마커와 마커 사이에 14코 떠주셨으면 다시 또 마커가 나오죠? 이 마커는 사슬 하나로 지나가 주시면 되고 다음 마커까지 이 다음 코부터 변형 긴뜨기, 앞이랑 뜨기로 23코 떠주도록 할게요.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한 가닥에만 바늘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23까지 떠주셨으면 또 마커가 나옵니다. 이 마커도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로 건너뛰어주고 그 다음은 또 변형 긴뜨기, 앞 이랑뜨기로 14코 그리고 사슬 하나 쭉 떠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부분이니까요. 생략하도록 하고 요 주황색 마커 꽂아져 있는 부분까지 뜨고 나머지 부분은 저랑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마커 하나 남았을 때는 또 사슬로 건너뛰고 그 다음 코부터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처음 첫 코에서 시작했을 때 첫 코 직전까지 11코를 떠줬기 때문에 23코에서 11코 뺀 12코를 마커 다음 코부터 마커 직전 코까지 떠주시면 되겠죠? 이 코스 틀리지 않고 나왔다면은 여러분 코스 오차 없이 잘 뜨신 거고요. 혹시라도 저랑 편물 틀어짐 정도가 달라서 처음 시작했을 때 코스가 다른 경우에도 먼저 떴던 코스를 23에서 뺀 다음 지금 뜨고 계신 코스에 맞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떠서 첫 코 마커 근처까지 떠보도록 할게요. 11, 마지막 코 12. 자, 계속 표시해놨던 마지막 주황색 마커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첫 코 마커 직전 코가 마지막 코가 되겠죠? 마지막 코까지 12코 다 떠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에 이렇게 사슬 구멍을 만들어준 상태예요. 자, 이렇게 구멍단까지 떠줬으면 이제 다음 단에서 마지막 테두리를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는 되돌아 짧은뜨기로 떠주도록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첫 코 마커 제거해 주시고 이 자리에 바늘 보시면 하나, 두 가닥 모두 찔러져 있죠. 이렇게 두 가닥 모두 찔러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빼뜨기 한 상태에서 이제 편물의 겉면을 보고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빼뜨기 없이 빙글빙글 돌아서 떠줬기 때문에 편물 틀어짐이나 단차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스팀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빼뜨기 한 상태에서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이 상태로 살짝 돌려서 편물을 넘겨주시면 돼요. 자, 되돌아 짧은뜨기로 한 바퀴 삥 돌아줄 건데요. 전체 코스 변함없이 총 78코로 유지가 되고 되돌아 짧은뜨기 하실 때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코부터 떠주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코는 지금 단차 보이실 거예요. 이 단차가 있는 이 코입니다. 자, 이 코에서 시작을 해주도록 할 거고 마지막 코는 지금 빼뜨기가 돼 있는 이 빼뜨기 코 기둥사슬 바로 아래에 있는 이 가로줄 이 코가 될 거예요. 이 코가 마지막 코를 표시하는 마커입니다. 자, 되돌아 짧은뜨기는 요 지금 구멍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코에 바늘을 푹 찔러주세요. 이제 앞 이랑뜨기가 아니라 두 가닥 모두 찔러서 떠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V자 모두 바늘에 찔러주셔야 하고요. 이 상태로 짧은뜨기 하듯이 실을 끌고 옵니다. 감아서 두 가닥 통과. 자, 이제 다음 코 마찬가지로 바늘을 찔러주시는데 방향이 되돌아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인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자, 코가 빠지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잘 잡아주신 다음 코에 바늘을 찔러주시고 마찬가지로 두 가닥 모두 찔려 있을 때예요. V자 모두 찔러주신 다음 실 끌고 와서 감아서 통과. 자, 그럼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스티치가 생기게 됩니다. 자, 또 오른쪽에 있는 바로 다음 코에 바늘 돌려서 찔러주시고 감아서 통과. 자, 이 상태로 한 바퀴 삥 돌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하나, 둘, 셋 코, 총 3코 떠준 상태예요. 넷, 다섯,
6, 7, 8, 9, 10. 자, 이렇게 10코만 떠주세요. 이전에 구멍을 만들기 전까지 11코를 떠줬는데 지금은 10코만 떠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코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코에서 시작을 해줬기 때문에 한 코가 밀려서 지금 10코만 떠준 상태고요. 이 뒤에 바로 보시면 이제 사슬로 지나간 공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되돌아 짧은뜨기로 떠주면 좀 두꺼워져요, 편물이. 그래서 끈을 연결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되돌아 짧은뜨기로 뜨지 않고 똑같이 사슬 하나로 지나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떠주시고요. 한 코 지나서 보시면 위에서 봤을 때 이 V자가 사슬 하나 떠서 지나가 준 자리예요. 그럼 이 다음 코가 되겠죠? 이 다음 코에 그대로 바늘 넣으면서 되돌아 짧은뜨기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V자 전부 다 찔러주시고 실 끌고 와서 되돌아 짧은뜨기 하나, 둘, 이제 또 마커와 마커 사이이기 때문에 14코가 되겠죠? 셋, 14. 마커와 마커 사이에 되돌아 짧은뜨기 14코 떠주셨으면 이제 또 사슬 공간이 나옵니다. 자, 요 사슬 공간도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하나로 지나가주고 요 짧은 사슬을 하나 떠줬다 생각하고 그 다음 코에 다시 바늘을 찔러 넣어준 다음 끌고 와서 되돌아 짧은뜨기 23개 떠주시면 되겠죠? 전단과 마찬가지로 마커와 마커 사이 14코, 23코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 마커까지 떠주도록 할게요. 23번째 되돌아 짧은뜨기까지 해준 상태고요. 이제 또 사슬 하나, 그리고 마커랑 마커 사이에 14코 되돌아 짧은뜨기, 그 다음 또 사슬 하나, 남은 코도 되돌아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까지는 각자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 사슬 하나 쭉 되돌아 짧은뜨기 사슬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황색 마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14번째 되돌아 짧은뜨기까지 떠온 상태고요. 이제 마지막 마커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슬 하나, 그리고 마커 다음 코. 여기 작은 사슬,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바늘 찔러서 첫 코 표시해 놓은 마커. 이제 첫 코 표시가 아니죠. 마지막 코를 표시해 놓은 마커인데요. 코수를 같이 세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늘 꽂아져 있는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그리고 마커 꽂아져 있는 코까지 13코예요. 처음에 시작을 10코로 해줬기 때문에 10 더하기 13 해서 옆에와 마찬가지로 총 23코가 됩니다. 자, 지금 테두리를 뜨면서 좀 빡빡하게 떴기 때문에 모양이 형태가 많이 우글우글해졌어요. 이 부분도 스팀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여기 마커 표시해 놓은 부분까지 되돌아 짧은뜨기 13개 해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랑 처음에 코스를 다르게 시작하신 분들도 그 코스에 맞게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커까지 되돌아 짧은뜨기 떠보도록 할게요. 22, 그리고 마커 꽂아져 있는 부분 마커 제거해 주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23번째 되돌아 짧은뜨기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테두리 뜨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이 상태로 실 약간 남겨둔 상태에서 잘라서 꼬리실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별도의 빼뜨기 없이 이 상태로 그대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돗바늘에 두 가닥 모두 끼워 주신 다음 보시면 지금 첫 코와 마지막 코가 떨어져 있어요. 이 첫 코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약간 뒤쪽으로 가야지 티가 안 나겠죠? 저 뒤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바늘을 빼줍니다. 자, 그리고 당겨주시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게 돼요. 티가 안 나죠? 자,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안쪽에서 남은 꼬리실들 왔다 갔다 숨겨가면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안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으면 실은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 바지 뜨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스팀을 안에서 이렇게 모양이 좀 많이 틀어져 있어요. 테두리를 뜨면서 아마 더 틀어지셨을 거예요. 자, 이제 손잡이를 뜨기 전에 스팀으로 한번 몸통 쉐입을 잡아주도록 할 거예요. 자, 스팀하실 때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스팀하실 때는 편물이 축축해질 정도로 많이 해주시면 안 되고 가볍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모양을 잡아주실 때는 안쪽에 책이나 딱딱한 물건을 이 가방 모양 그대로 꽉 채워서 최대한 이렇게 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에 물건을 많이 넣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공책이랑 조립식 대바늘 세트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겹치고 수건으로 한번 감싸서 이렇게 감싼 다음 가방에 맞도록 이 안으로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안쪽에 잘 넣어서 가방을 꽉 채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요 바닥 폭에 맞게 위에는 잘 들어갔지만 요 안쪽 보시면 옆에 쪽에 공간이 남아서 이렇게 모양이 틀어지죠. 이 부분도 뭐 안에 뭐 원통 같은 거 얇은 거 넣어주시면서 모양을 꼭 잡아주셔야 하고, 특히나 이 옆부분의 경우에는 손땀이 조금 쫀쫀해지면서 안쪽이 조금 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옆부분이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이쪽에 스팀을 주시고 안쪽에서 손으로 이렇게 조금 당겨서 양옆으로 당기면서 어느 정도 편물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이실이기 때문에 스팀을 한번 하면은 다시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물이 축축해질 정도로 해주시면 편물도 너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스팀을 쐬주신 다음 모양을 잡아서 굳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스팀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팀을 통해서 모양을 어느 정도 잡아온 상태고요. 이제 끈 부분 만드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끈은 요 둥근 가죽끈 한마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한마를 전부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 35cm로 두 줄을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줄자로 이렇게 쟀을 때 끝부분부터 35cm 정도 되는 부분에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잘라주고 총 2개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하나도 이 길이에 맞춰서 끈을 잘라줍니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르고 이 남는 거는 그냥 버려주시면 되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길이로 조절은 하실 수 있지만 샘플은 약 35cm 정도 잘라서 사용하고 이 가방에서 달아줄 때 안쪽에 넣어서 꼬매주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35cm가 이렇게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좀 이렇게 내려가서 달아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끈 하나와 그리고 남은 실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끈 35cm 기준으로 요 실은 90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루피실과 루피 내추럴이 들어가는 양이 다릅니다. 루피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두껍고 실이 통통하기 때문에 12가닥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루피 내추럴은 16가닥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90cm 똑같이 처음부터 쭉 재서 90cm 되는 부분에서 한번 실을 접어주고 이 상태로 쭉 빼서 끝부분에서 한 번 더 접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두 줄이 생긴 거죠? 총 16줄 뽑아주도록 할게요. 자, 실을 추가하신 분들 혹은 실이 넉넉하게 남으신 분들은 4의 배수 단위로 가닥을 추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탄탄하지만 너무 두꺼우면은 크지 않은 가방 사이즈와 밸런스가 조금 무너질 수 있어서 루피 내추럴 기준 16줄 그리고 루피 기준 12줄을 했는데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4의 배수 단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방식대로 해서 16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총 16줄을 잡아주셨으면 남는 부분은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윗부분 접혀져 있는 부분도 한 번씩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접혀져 있는 부분 모두 잘라주셨으면 이제 둥근 가죽끈과 함께 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요 끈을 2개를 잘랐기 때문에 이 방법은 동일하게 2번을 반복해 주시면 2개의 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끈에 총 16가닥이 들어가는 거고요. 루피 실은 12가닥이 들어가게 되겠죠. 각각의 끈에 요만큼의 실이 들어가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가닥이 조금 고르게 오도록 정돈을 해주신 다음 이제 끈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 윗부분을 기준으로 아래로 15cm 정도 내려와 줍니다. 자, 이 아래로 15cm 정도 줄자를 두고 15cm가 되는 부분을 손으로 한번 표시를 해주신 다음, 자, 이 부분에서 요 끈을 대주세요. 손으로 15cm 표시한 부분에서 끈을 대주시고 이제 이 끈에서 끈을 기준으로 약 4cm 정도 내려와 주세요. 4cm 정도 요 내려온 지점을 손으로 한번 또 잡아주시고 자로 쟀을 때 이 부분이 4cm 정도로 표시가 되고요. 남은 실을 조금 더 가져오셔서 이 부분에 한번 감아주도록 할 거예요. 자, 감아줄 때 이 끈을 기준으로 실이 골고루 퍼지면서 끈을 감쌀 수 있게 한 번 더 정돈해 줍니다. 이렇게 끈이 안쪽에서 감춰지도록 여러 가닥의 실을 골고루 펴주세요. 그러면 조금 감춰진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강력 본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영상에서 제가 쓰는 부분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더 고정이 필요하다 싶으신 부분에 본드를 수시로 바르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드 사용하실 때 손에 안 묻게 조심해 주시고요. 자, 조금 더 남은 실을 준비해서 4cm가 됐던 지점, 요 끈에서 4cm가 내려온 지점에서 새로 잘 나온 끈으로 한번 감싸서 실을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도 한번 본드를 발라주면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 이 부분을 계속 손으로 잡고서 끈을 따을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본드를 칠하면서 조금 더 고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매듭이 지어질 부분에 본드를 발라서 끈을 고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고정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실로 감싸준 부분을 한 번 더 매듭으로 지어서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는 요 16가닥의 실이 조금 움직일 수 있어서 최대한 잘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실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매듭을 지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세요. 단단하게 당겨서 실이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매듭이 풀릴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매듭 부분에도 한 번 더 본드를 발라서 말린 다음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드가 어느 정도 말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따주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남긴 실은 약 19cm에서 20cm 정도 남아있고 요 옆으로는 매듭을 묶어서 고정해준 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제외하고 이제 요 밑에 가죽끈을 중심으로 길게 있는 요 실을 갖고 따주도록 할 건데요. 자, 처음에 12가닥, 16가닥으로 준비를 해줬어요. 전부 다 4의 배수인데요. 이걸 4로 나눴을 때 3과 4가 되겠죠? 자, 루피 내추럴의 경우에는 16가닥, 4로 나눴을 때 4가 되기 때문에 요 끈을 기준으로 서로 가까이에 있는 실을 4가닥씩 묶어서 소분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끈을 따을 때 4줄 닦기로 할 거기 때문에 4로 나눠서 루피로 하시는 분들은 3가닥씩 모아서 소분을 해주시고 루피 내추럴로 뜨시는 분들은 4가닥씩 모아서 소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따으면서 실들이 서로 엉겨붙어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소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 가닥수를 추가해서 20가닥, 24가닥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은 각각 4로 나눠서 5가닥씩 혹은 6가닥씩으로 소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자투리실 이렇게 조금 잘라서 준비를 해왔고요. 하나만 가져와서 끈을 기준으로 서로 좀 뭉쳐있는 4가닥씩 잡아서 한번 가볍게 묶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묶어주고 다음 4가닥도 묶어주고 세 번째 묶음도 4가닥끼리 묶어준 다음 자, 마지막도 4가닥 붙어있는 실끼리 묶어서 소분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닦기 전에 쉽게 따을 수 있도록 소분을 해준 상태고요. 보시면 실 당겼을 때 여기가 밑에서 쭉 실이 나오면은 고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 끈을 기준으로 묶어둔 부분을 기준으로 바짝 붙어있는 부분에서 한 번씩 본드칠해서 요 실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시면 훨씬 닦기가 편해집니다. 자, 이 점 참고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따주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영상에서 따으면서 이 부분을 고정을 하기 위해서 위에 박스 테이프 같은 걸 붙이고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따라 하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윗부분에 박스 테이프 붙여서 해주시면 편한데 이렇게 좀 여러분 몸과 이 끈이 멀리 떨어져서 닦는 것보다는 책상 끝부분 같은 부분, 이제 몸이 닿는 책상 끝부분에 요 매듭을 기준으로 붙여서 해주시면 훨씬 닦는 게 편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하게 뜨시는 자세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저도 이제 테이프 붙이고 따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테이프 준비해 주셨으면 끈적이가 너무 세지지 않도록 손에 좀 여러 번 붙였다 떼면서 끈적이를 조금 제거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다 쓰고 요 부분에서 테이프를 뜯을 때 끈적이가 남으면은 떼지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끈적이를 제거해 주시고 이 중앙에 임시로 고정해 놓은 매듭을 포함해서 이 윗부분에 실이 깔끔하게 고정이 되도록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쫙 붙여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중앙에 가죽끈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4묶음의 실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투리 실로 소분을 해서 묶어 놓은 거고 요거를 그냥 한 가닥으로 봐주시면 돼요. 뜨다가 요 자투리 매듭이 오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서 마저 이어서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들을 닦는 방법은 4줄 닦기 방법인데요. 요 끈을 중심으로 감싸면서 요 가장 왼쪽에 있는 묶음과 오른쪽에 있는 묶음을 교차하면서 따주도록 할 거예요. 어려운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으면서 하면은 더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하는 원리나 이 실이 움직이는 방향, 위치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고 행동으로 보면서 해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매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왼쪽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1번, 2번, 3번, 4번으로 칭했을 때 1번, 4번이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따으면서 계속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위치로만 봐주시는 게 좋고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실을 가운데 2, 3 그리고 가죽끈 아래로 보내줍니다. 들어서 요 아래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또 끈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자,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냥 편한 방법으로 보시면 중앙에 있는 두 가닥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끈이 중앙에 오게 됐는데요. 따으면서 이 위로 매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윗부분이 깔끔해질 수 있도록 손으로 잘 당기고 고정해서 따아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가장 오른쪽에서 아래로 와서 가장 왼쪽에 있는 끈과 중앙에 있는 끈 사이로 오게 되는데요. 이 중앙에 끈 위로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아래로 와서 위에서 한번 교차되어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 중앙에 있던 3번 끈이 이제 4번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1번의 끈을 또 하나, 둘, 셋 중앙에 3개의 아래로 보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꼬이지 않도록 위로 잘 당기면서 해주시면 되고, 여러 가닥의 끈을 사용하기 때문에 윗부분이 깔끔해질 수 있도록 손으로 잘 당겨서 수시로 모양을 정리해 주셔야 해요. 자, 그렇게 되면 또 1번 끈이었던 끈이 3번 자리로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교차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방금 해줬던 4번이었다가 2번이 된 끈 위로 포개줍니다. 네, 위로 교차를 시켜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이 깔끔해질 수 있게 손으로 잘 당기면서 모양을 조정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가장 오른쪽에 있던 4번 끈을 하나, 둘, 셋 중앙 아래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1번 끈과 2번 끈 사이로 아래로 보내줬다고 보여지게 되겠죠. 1번 끈과 2번 끈 사이 아래로 보내진 상태에서 2번 끈 위로 교차해주세요. 또 당겨서 모양 정리해주시고, 자, 4번 끈으로 따라줬으니까 이제 1번 끈을 할 차례입니다. 1번 끈을 3번과 4번 사이 아래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아래로 보내진 상태에서 한 번 더 윗부분 모양 정돈해 주시고 3번 끈을 위로 교차시켜주세요. 자, 아래로 보내지고 위에 끈과 교차하는 게 한 세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4번 끈을 1번과 2번 사이 아래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2번 끈 위로 교차해줍니다. 아래로 보내서 위로 교차하는 게 한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1번 끈을 3번과 4번 아래로 보내주세요. 그 상태에서 3번 끈 위로 교차까지 한 세트. 잘 당겨서 모양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끈이 만들어지는 모양을 보여드리자면, 자, 이런 식으로 매듭이 교차되면서 만들어지고요. 이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매듭끈으로 한번 감아질 거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부분만 중간에 만들어지는 매듭이 탄탄하고 쫀쫀하게 따아져야 쉐입 자체가 깔끔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실을 당기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한번 흐름을 끊어줬기 때문에 다음 닦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따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가장 위에 있는 실, 지금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실이 가장 위에 있는 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교차되어 있는 실 바로 위에 있는 실 4번 실이 되겠죠? 4번 실을 따줄 차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4번 실로 또 1, 2번 사이로 아래로 들어가서 2번과 교차 해주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들었을 때
3번 실이 들리죠? 3번 실 바로 위에 있는 요 1번 실로 봐주시면 돼요. 다시 1번 실은 또 3번 위로 교차해서 한 세트. 자, 이런 식으로 쭉 따주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땄냐면 가방 끈, 요 둥근 가죽끈 4cm 남기고까지 따주시면 돼요. 윗부분에서도 약 4cm 정도 남겨줬기 때문에 아랫부분도 4cm 남기고 이 방법으로 계속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 게 여러분은 이제 설명도 듣고 요 화면도 보고 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 없이 닦는 장면만 따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쭉 이어가 주시고 가죽끈 4cm 남기고 다 떠오도록 할게요. 자, 이 방법으로 쭉 따서 4cm 남기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약 4cm 정도 남기고 전부 다 따 오셨으면 끝부분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본드로 살짝 칠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편해요. 끈에 본드를 발라주시고 다음 매듭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고정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남은 실에서 적당량 잘라주시고 이 위로 한번 감싸서 고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로 본드를 한번 살짝 발라주신 다음 남은 실을 가져오셔서 이 위로 덮어서 씌워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묶어주도록 할게요. 안쪽에 있는 실들을 타이트하게 당겨주신 다음
매듭 부분을 세게 묶어주시면 이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처럼 실 한 가닥으로 매듭이 고정이 되었고요. 자, 이 상태로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 오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미리 또 소분을 해서 끈을 감싸 놓은 상태인데 같은 방법으로 네줄 닦기를 해서 똑같이 끈의 형태를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만든 후에 가방 바디에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같은 방법으로 총 2개 만들어 오셨으면 이제 가방에 만든 핸들을 달아주도록 할 건데요. 저는 미리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온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먼저 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보시면 우리가 마커로 표시해놨던 구멍이 있어요. 요 마커로 표시해놨던 구멍, 이 구멍에서 겉면에서 안쪽으로 이 핸들에 남은 끈과 요 실들을 전부 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 4cm 남겨놓은 가죽끈을 몸판 바디에 바느질해서 고정해주고 요 남은 실들을 숨겨주시면 끝이에요. 자, 실 가닥수가 조금 많아서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방에 핸들을 넣기 전에 요 4cm 남긴 가죽끈, 끈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밧줄처럼 실이 있습니다. 요 심지인데요. 이 심지를 제거하는 작업부터 해주도록 할 거예요. 가죽끈을 살살살 밖으로 벗겨보시고, 그럼 요 가운데 두꺼운 심지끈이 있는데요. 이 끈을 다 제거해줄 필요는 없고 가위를 사용해서 심지를 잡아준 다음 손으로 이 끈을 살살살살 밖으로 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좀 쭈글쭈글하게 밀리는데요. 최대한 당겨서 반 정도 심지를 잘라주시면 돼요. 반 정도 잘라서 제거를 해주셔야 이 끈을 안에서 끼우고 접어서 가방에 고정을 할 때 두껍지 않게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다시 보여드리자면 4cm 정도 남긴 부분에서 잘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고 심지를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양쪽 모두 심지가 반 정도 제거된 상태고요. 자, 마커로 표시해 놓은 구멍에 마커를 제거해 주시고 심지를 어느 정도 제거한 상태에 끈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끼워주시기 전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자, 우리가 이 끈을 끼우고 접어서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윗부분이 지저분해지면은 바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지저분해지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실을 정리하기 전에 요 중앙에 한번 묶어놓은 매듭을 기준으로 실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끈의 중심에 본드를 살짝 반 정도만, 남은 끈의 반 정도만 발라주시고 덮어주세요. 자, 덮어서 끈을 이렇게 당기면서 붙여주시면 굳이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잘 붙게 되겠죠. 자, 이렇게 끈과 실을 한 번 더 붙여주시면 나중에 정리할 때 번거로움이 덜해집니다. 자, 어느 정도 됐으면 요 붙지 않은 부분도 한 번 더 실 위로 본드를 칠해서 당겨서 실끼리도 이렇게 잘 붙을 수 있게 한번 고정해 주시면 편해요. 자, 이때 요 매듭을 묶어준 끈은 한 번씩 계속 돌리면서 고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끈을 묶어줬던 두 가닥의 실을 제외하고 둥근 가죽끈과 남은 실들을 전부 다 구멍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구멍 보시면 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안으로 다 넣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사용하셨던 코바늘 그대로 가져와 주시고 안쪽에서 찔러서 끈을 그대로 끌고 와주면 조금 더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넣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해주시면 돼요. 다시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끌고 오고 두 가닥의 실을 제외하고 끈을 포함해서 모든 실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당겨주시면 되고 이 안에서도 조금 더 가지런하게 해주셔야 밖에서 이렇게 끈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깔끔해지도록 모양을 매만져 주셔야 해요.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싶으면 이쪽 끈은 여기 안에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먼저 심지를 제거해준 요 가죽 껍데기, 이 껍데기를 바느질을 해서 요 바디 부분과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수혜용 실과 그리고 바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늘을 끼워주시고 매듭을 한번 묶어주신다면 준비가 다 끝난 거고요. 자, 바느질 하기 전에 요 겉면 한 번 더 깔끔하게 실이 똑바로 쭉 오도록 깔끔하게 정돈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요 가죽 끈을 남은 kop데기를 반 접어서 그대로 올려주시면 딱 요 바디 라인 끝나는 부분과 딱 만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느질을 튼튼하게 해주셔야 돼요. 요 나머지 끈으로는 가방 끈과 바디를 연결하기에 너무 양도 많고 숨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끈은 거의 잘라준다고 봐주시면 되고 진짜 이 가방 끈을 바디에 연결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셔야 해요. 자, 이 부분은 어차피 가방 끈에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양 상관없이 튼튼하게만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가죽끈 부분이랑 바디를 한 번에 통과해서 바늘을 찔러주시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 가죽끈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바디에서 나온 상태예요. 이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연결을 해줬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지저분해도 튼튼하게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안쪽에서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겉면에 바늘을 찔러서 바디와 함께 끈을 꿰매서 연결해 준 상태고요.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해 줍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남은 실들을 정리해 줄 차례인데요. 정리할 때 중간에 한번 매듭을 묶었던 이 실로 이 부분을 숨겨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겉면에서 조금 깔끔해지도록 정돈을 해주신 다음 이제 본드로 발라서 이 실들을 정리를 해주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방금 바느질 해줬던 이 가죽끈 부분 있어요. 이 부분에 본드를 한번 발라줍니다. 본드를 발라주고 이 본드 위로 끈을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위에 있던 끈을 아래로 내린다고 생각하고 붙여주시면 이렇게 알아서 붙게 되는데 가닥수가 많다 보니까 모든 실이 한 번에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 위로, 붙은 실들 위로 한 번 더 본드를 발라주고 나머지 실들도 붙여줍니다. 자, 이게 꼭 중앙에 오도록 붙여주셔야 핸들을 올렸을 때 이 뒤에가 보이지 않겠죠? 가운데로 모이도록
본드를 발라서 고정시켜 주시고 나머지 가닥들도 붙여주도록 할게요. 붙여주고 남은 가닥들도 당겨서 붙여주셔야 돼요. 자, 붙일 때 이 부분을 너무 헐렁헐렁하게 해주시면 이 겉면과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겉면에서도 타이트하게 당겨지지 않겠죠. 이 부분을 당겨서 붙여주셔야 윗부분도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아직 붙여지지 않은 실들도 본드를 발라서 이 위로 붙여주시고 남은 가닥들도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차로 한번 고정이 된 상태고요. 이렇게 뭉텅이가 된 가닥들을 요번에는 한 번 더 또 본드로 매듭 부분, 요 안쪽 부분과 함께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한번 발라주고 붙여준 다음 바디와 함께 남아있는 가닥들을 한 번에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면은 손잡이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수시로 본드를 발라가면서 요 남은 끈들, 요 남은 두 가닥으로 감싸주도록 할 거예요. 자, 한 가닥은 먼저 뒤로 보내준 다음 자, 이 부분에서 한번 본드를 발라주고 그대로 감아줍니다. 자, 감을 때도 타이트하게 당기면서 감아주셔야 이 부분이 깔끔하게 나오겠죠? 돌리면서 나머지 실들도 감아주시면 되고 옆면에도 한번 본드를 발라서 감아주시면 돼요. 당겨서 하면은 자, 이렇게 1차적으로 고정이 된 거고 자, 계속해서 돌리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실들은 이제 잘라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자르기 전에 이 부분이 지금 가닥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대로 냅다 자르면 좀 티가 나게 되겠죠? 가장 먼저 바깥에 있는 가닥과 지금 빙글빙글 돌려서 고정하고 있는 가닥을 한번 묶어서 고정해 주시고 이제 이 끈과 가까운 실들이 몇 가닥 있을 거예요. 이렇게 끈을 아래로 내려봤을 때 끈에 가장 가까운 몇 가닥만 이 끈들 사이로 실을 숨겨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 16가닥 중에 한 5, 6가닥 정도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10가닥은 전부 다 잘라서 정리를 해줬는데요. 안쪽으로 우리가 따은 매듭의 결을 살릴 수 있도록 같은 방향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매듭 따은 방향 그대로 바늘을 찔러서 나올 수 있도록 실을 뽑아주시고 겉면에서도 결을 해치지 않도록 같은 방향으로 찔러줍니다. 잘 당겨서 잘라주시면 두 가닥이 정리가 됐고요. 남은 가닥들도 몇 가닥만 매듭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도 가닥이 정리가 됐으면 지금 매듭 부분의 두 가닥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들을 이 끈에 한번 본드를 발라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끈의 중심 부분에만 오도록 살짝 발라주시고 이대로 붙여줍니다. 자, 둥근 가죽끈을 바디에 튼튼하게 바느질로 연결해 주셨으면 요 루피 실로 만든 요 가닥 끈 부분들은
크게 고정 역할을 하진 않아요. 겉면에서 깔끔하게 보이게끔만 신경 써주시면 되고, 다시 이 실을 이 위로 빙글빙글 감아서 이 매듭을 어느 정도 숨겨준 다음 잘라주도록 할게요. 겉면에서 한번 본드를 발라서 빙글빙글 감싸줍니다. 자, 이렇게 감싸주고 안쪽에서, 앞면에서 한 번 더 본드를 발라서 남은 부분을 타이트하게 고정시켜준 다음, 한쪽에 끈이 남았으니까 이 끈으로도 한 번 더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뒀을 때 끈이 풀리지 않고 어느 정도 고정이 됐다 싶으면 이 남은 가닥들은 잘라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이때 이 매듭으로 빙글빙글 돌려준 부분과 최대한 맞닿도록 짧게 잘라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요 자르고 난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 남은 실로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면에서 본드 한번 발라주고 짧은 끈을 한번 붙여준 다음 한 가닥에 남은 끈으로 붙여줄게요. 자, 이 돌릴 때는 실이 어느 정도 펴져야 넓은 면적이 한 번에 감싸지기 때문에 실을 되도록 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부분 돌돌돌돌 말아주시면 되고, 뒷부분에도 본드를 한번 발라줄게요. 울퉁불퉁한 부분 없이 실을 넓게 펴서 감싸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뒷면에서도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실을 잘 당겨서 고정해주고 한 바퀴만 더 감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고정하고 이제 이 끈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죠. 뒤에서 한번 본드를 발라서 고정해주시고, 본드가 어느 정도 잘 말랐으면 돗바늘에 끼워서 안쪽으로, 이 매듭의 안쪽으로 실을 숨겨주시면 돼요. 찔러서 그냥 빼줍니다. 자, 본드로 우리가 다 튼튼하게 고정을 했으면 풀릴 일이 없기 때문에 남은 실은 잘라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손잡이가 완성이 돼요. 자, 보시면 굴곡진 부분 없이 깔끔하고 정갈하게 완성이 된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한쪽만 같이 더 해보도록 하고 반대쪽은 여러분이 각자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반대쪽 작업하실 때 끈이 너무 꼬이지 않게 잘 펴주시면 되고, 바디에 통과하기 전에 먼저 이 심지를 제거한 부분, 이 부분에 본드를 발라서 실을 당겨서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본드를 발라서 고정을 시켜주셨으면 이제 마커를 제거하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구멍, 이 구멍 안으로 코바늘을 넣어서 모든 실들을 다 끌고 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번에 정리가 안 돼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자, 매듭을 묶어줬던 두 가닥은 밖으로 빼주시면 돼요. 한 가닥, 그리고 중간 매듭 두 가닥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안쪽으로 보내진 상태고요. 자, 다시 수혜용 실과 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고, 겉부분 깔끔하게 마감이 된 거 체크하신 후에 심지를 잘라줬던 이 가죽끈 껍질과 함께 바느질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바디 부분과 가죽끈 부분 모두 관통하면서 튼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겉부분에서 보이는 면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 상관없이 충분히 왔다 갔다 많이 해주셔야 튼튼하게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튼튼하게 연결이 되었으면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해주고, 남은 끈들을 한번 당겨서 겉에 모양 정돈해준 다음 이제 이 접어준 가죽끈 위로 본드를 발라서 실을 한번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 과정 없이 바로 이 끈 위에다가 본드를 발라주시면 이 안쪽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단계별로 본드를 발라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당겨주고 본드를 한번 발라준 다음 이 위로 붙어있는 가까이 있는 실들부터 이 위로, 본드 위로 실이 오도록 잘 당겨서 고정을 해주시고, 자, 어느 정도 붙여졌으면 이제 이렇게 끈이 잘 모아지게 되겠죠? 뒷면에서도 깔끔하게 정돈이 된 거 확인하시고, 이제 가운데 부분에도 본드를 한번 발라준 다음 나머지 끈들과 합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도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끈으로 둘러줬던 부분, 이 부분으로 남은 실과 끈을 한번 감싸서 여러 번 고정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잘 당겨서 잡아주신 다음 위로 본드를 발라서 끈을 잘 펴서 돌려가면서 감싸서 고정해줍니다. 자, 실이 끊어지지 않게끔만 잘 당겨주셔야 뒤쪽으로 이 남은 끈들이 잘 모아지게 되겠죠. 뒤로 잘 모아질 수 있게끔 한 번씩 본드칠을 해줬지만 이렇게 감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감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정이 되게끔 본드를 발라주면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본드를 붙여놔서 더 이상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가방과 가장 가까운 가닥에 있는 몇 가닥의 실들만 가방끈 안으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가닥은 잠시 두고 바늘에 끼워준 다음 이 매듭 결을 따라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가닥도 몇 가닥 숨겨주고 올게요. 자, 어느 정도 숨겨준 다음은 이제 남은 가닥들을 펜들과 붙여서 고정시켜준 다음 감싸주도록 할게요. 한번 붙여주고 최대한 짧게 잘라줍니다.
자, 이제 이 남은 부분이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나오기 때문에 매듭을 묶어줬던 실로 두르면서 감춰주도록 할게요. 본드를 잘 발라주시고 뒷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발라준 다음 감아서 숨겨줍니다. 자, 이렇게 두껍게 숨겨주면 뒷면에서도 깔끔하게 마감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조금 뜬다 싶으면 한번 이렇게 실을 꼬아주시면 들뜸 없이 딱 맞게 돼요.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들뜨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돌렸을 때 이 부분이 뜨는 거는 본드 한번 발라주시고 끌고 있는 실에서 한번 살짝 꼬아주신 다음 꼬인 상태에서 이 위로 그대로 지나가 주시면 들뜨는 부분도 깔끔하게 붙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이 끝난 실은 돗바늘에 끼워서 안쪽으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보내서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자, 튼튼하게 잘 감싸줬고 안쪽에서도 바느질로 잘 고정을 해줬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바느질이나 본드칠이 좀 허술하게 됐다 싶으시면 이렇게 고정했을 때는 핸들이 빠질 위험이 있어서 꼭 여러분들 바느질 그리고 본드 꼼꼼하게 바르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한 가닥 남은 실로도 돌려서 마무리할 때는 뒷면에 본드를 살짝 발라주고 실을 붙인 다음 돗바늘로 안쪽에서 숨겨주도록 합니다. 정리가 끝난 실은 잘라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끈 다는 거 한쪽 보여드렸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뒷면도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 양쪽 모두 달아주셨으면 이제 너트라벨을 달아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 건데요. 원하시는 라벨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수혜용 실과 바늘도 함께 준비해서 이렇게 매듭을 묶어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수혜용 실은 되도록 라벨 색깔이랑 너무 다른 색으로 준비하지 않도록 맞는 색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매듭도 잘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자, 저는 이 버터 색상은 블랙 가방 샘플에 달아줬기 때문에 이 밀크 색상으로 달아주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라벨 모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자, 위치는 이제 가방 자체가 빼뜨기가 없기 때문에 앞뒷면 모두 동일하지만 봤을 때 편물이 조금 더 예뻐 보인다 싶은 부분에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쪽 면에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위치는 이 핸들의 중앙 라인을 따라서 한 단, 두 단, 세 단 정도 내려와서 이 위치에 이렇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다는 위치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라벨을 꼭 굳이 달 필요는 없지만 달았을 때 훨씬 더 예뻐 보이는 느낌이니까 저는 달아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라벨을 손으로 잘 고정시켜 주시고 바느질로 앞뒤 모두 찔러주면서 바느질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쪽 달아주셨으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자, 옆에까지 모두 연결이 끝났으면 안쪽에서 매듭을 묶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한 번 더 튼튼하게 매듭을 묶어주고 매듭은 잘라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안에 거목 파우치 넣어서 사용하시면 더 예쁘게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핸들까지 연결해 줬으면 가방 만들기는 끝입니다.
자, 이렇게 탄탄한 손잡이와 라탄 느낌의 스티치가 포인트인 바인백 같이 떠봤는데요. 이 라벨과 강목 파우치까지 더해져서 정말 기성품처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가방이지만 조금 생소한 기법이어도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완성도 높은 가방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룩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재밌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